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통계 및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 구간. 자, 그러면 신뢰 구간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신뢰 구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가 확률 변수가 아닌 고정된 상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평균 뮤가 고정된 상수이니까 요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의 그 의미는 크기가 동일한 100개의 서로 다른 표본, 100개의 서로 다른 표본에 의하여 동일한 공식으로 100개의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100개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신뢰 구간을 100개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95개의 신뢰 구간이 어떻게 모평균 뮤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5개의 그 신뢰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바꿔 말하면 5개의 신뢰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95개의 그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95% 신뢰 구간이란 의미는 95% 신뢰 수준에서 구한 그 신뢰 구간의 값, 모평균이 95% 신뢰 구간이라는 의미는 100개 중에서, 우리가 구한 신뢰 구간 100개 중에서 99개의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이 95%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5% 틀릴 가능성 하에서란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00명 학생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이 250점. 자, 요걸 가지고 구하면 돼요. N은 200이고, 신입생의 학력고사의 표준 편차가, 즉, 시그마가 주어졌네요. 표준 오차. 100점이라고 주어졌어요.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표본 평균 가지고 구한다겠죠? 당연해요.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졌죠? 이거 주어졌고요.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에서 95% 신뢰 구간이니까 이때는 1.96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표준 오차, 루트 n, n은 주어졌죠. 200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주어졌죠. 표준 편차 주어졌어요. 100. 100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신뢰 구간은 236점과 263점. 요 사이에 95% 신뢰 수준 안에서 구한 신뢰 구간은 236과 263. 요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다라는 얘기입니다. 모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다라는 얘기예요. 신뢰 구간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간단해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일반적으로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자, 모분산을 정규분포인데, 이같이 정규분포, 확률 표본이라고 할 때, 표본 평균에, 표본 평균,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의 분포는 이와 같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포의 분포의 평균은 뮤이고, 표본 평균의 분포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2승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실제로 해봤고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준화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표준화하면은 요 정규 분포를 따라요. 이걸 표준화한 거죠.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이걸 표준화하면은 요 값을 z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표준화하면은 요 평균 빼주고, 요 루트 쓰면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표준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신뢰 구간은 똑같아요. 같은데,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몰라요. 요거를 몰라. 요 값을 모르죠. 자, 표준 편차도 모평균 뮤와 마찬가지로 모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의 추정량인 우리가 표준 편차를 추정할 때 표준 편차를 가지고 추정하니까 요거 대신에 요거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요. 모르니까.
우리가 추정할 때는 모 표준 편차도 표본 표준 편차를 가지고 추정을 하니까 요거 대신에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편차를 이용해요. 해서 통계량인 경우에 앞에서 요거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줘요. 이 경우 통계량은 Z가 아니고 T로 바뀝니다. 이렇게 T로. 요게 만약에 시그마 모 표준 편차이면은 그냥 Z값인데 이걸 모르니까 이거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그 대신에 이게 Z값이 아니라 이제 T값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T로. 그래서 이게 대신 이거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 준 거고요. 자, 통계량 T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닙니다. 이제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서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라요. T분포. T분포표를 보고 우리가 요 인계값을 찾아내야 돼요. T분포는 표본 관측치의 수 마이너스 1, 즉 n-1로 계산되는 자유도에 따라서 분포의 형태가 결정되는 T분포표가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이거는 T분포표가 주어져요. 요거는 제시를 할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T분포표. 자, T분포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요. 이와 같이 T분포표가 주어지고요. 이 분포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임계값, 임계점의 그 계수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경우에 주어진 신뢰 수준 하에서 신뢰 계수를 T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면 돼요. 이 계수, 신뢰 계수에 의하여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이를테면 표본의 수가 n이 10인 경우 n이 10이고요. 그리고 자유도는 n-1이니까 자유도는 9가 되겠죠. 자유도는 n-1에서 9가 됩니다. 9. 그리고 T분포표에 의해서 자유도가 9, 그 다음에 T는 2분의 알파 0.025, 자유도가 9, 그 다음에 T의 2분의 알파는 이게 0.025니까 2분의 알파니까 0.025일 때의 요 임계값은 우리가 찾아보면은 자유도가 세로로 9고요. 그 다음에 0.025일 때 2.26이죠. 2.26. 9일 때 여기 있죠. 2.26. 요게 되겠죠. 자, 자유도가 9. 그 다음에 알파는 2분의 알파입니다. 2분의 알파. 그러면 2.26일 때 2.26이 됩니다. 2.26. 이와 같이 찾아내면 되고요. 임계값은 2분의 알파로 우리가 찾아내면 되니까 이와 같이 찾아내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유도가 9, 그 다음에 t분의 이거는 2분의 알파로 구하면은 됩니다. 해서 구하면은 2.26, 임계값이 2.26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t 대신에 요것 대신에 요 변환한 t 값, z 값이 아닌 t로 변환한 요 값을 대입해서 뮤에 대해서 풀어주면 돼요. 똑같아요. 뮤에 대해서 풀어주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듯이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표준화해서 그 x 값을 표본 평균 값을 표준화해서 그 표준화한 그 값을 갖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줬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똑같은 유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95%의 신뢰 구간은 이와 같이 95%일 때 요게 2.26입니다. 양쪽이니까 2분의 알파에서 알파는 1- 신뢰 수준 0.95 해주면은 돼요. 그러면은 0.5에서 0.025
2분의 알파에서 0.025일 때 자유도가 9이고, 그리고 t의 2분의 알파일 때 이게 2.26이었죠. 그대로 유사한 우리가 요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표본 평균에서 마찬가지죠. 이게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는 이게 그냥 시그마였는데 루트 n분의 s, 표본의 표준 편차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준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s인데, 따라서 이거 대신에 요 s를 이용하는 대신에 요 인계값은 t 분포를 보고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t 분포를. 자유도 n-1, n-1, 그리고 n이 10인 경우는 자유도가 n-1이니까 9와 자유도와 그 다음에 t 2분의 알파를 가지고 요 임계값을 계수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고요. 하지만 자유도가 30 이상인 경우는 이 경우는 30 이상일 때는 t 분포간이나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사에서는 30보다 작은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t 분포가 아니라 그냥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n이 30보다 크면, n이 크면은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요. 따라서 그냥 정규 분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s지만은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하지만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준 편차를 이용하지만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지만 n이 30보다 큰 경우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0마리 쥐가 미루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다음과 같다. 즉 미루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의 95% 실내 구간을 구하라. 평균 일단 구하고요. 구하면은 이와 같이 구하고요. 표본 평균. 모 평균은 몰라요. 모분산 몰라요. 우리가 모분산을 몰라요. 모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니까 4.27이 나왔어요. S. 자, 그러면 실내 구간을 95%니까, 자, 95%니까 자유도가 10-1이니까 9고, t 분포에서 9일 때, 이것도 9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자유도가 9이고,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알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알파는 1-95는 알파는 5%고 5% 2로 나누면 0.05입니다. 이 값을 우리가 t분포표를 보고 찾아내면 돼요. t분포표를 앞에서 우리가 찾았었죠? 찾았었어요. 자, t분포표를 보시면은 자유도가 9이고요. 10-1 그리고 알파 2분의 알파를 한 값이 0.05니까 이때 이 값이 정확하게 하면 2.262입니다. 그냥 2.26으로 했어요. 우리는. 자, 이와 같이 자유도가 9이고 2분의 알파 값이 0.025일 때 이 개수가 2.26이니까 95% 실내 구간은 우리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 임계값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 표준 오차를 가지고 구하는데, 이게 표준 오차죠. 구하는데, 요게 시그마 대신에 s를 대입해서 임계값이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t 분포표를 보고 찾아냈습니다. 작은 값, 큰 값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32.25, 38.35가 되네요. 그래서 95% 실내 구간 값은 32.25와 38.35가 됩니다. 요 사이에 모평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95%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해볼게요. 문제. 산성비가 공해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점차적으로 B의 산성도가 높아지고 있죠. 보통 B는 pH 값이 5.71, 0이 산성이고 14가 알칼리성이에요. 0에서 14까지. 40개니까 40개죠. 이게 30이 넘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표준 우리가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게 n이 30 이상이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t 분포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n이 크면은 물론 그냥 시그마 대신에
모 표준편차 대신에 요 시그마를 이용하지만 요 시그마 대신에 표본의 표준편차를 이용을 하지만 t분포가 아니라 n이 30보다 크니까 그냥 정규분포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의 평균이 3.7이고 s가 1.2가 나왔네. 뭐 간단하네요. 요거 표본 평균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30보다 크니까 당연히 요 값이 정규분포죠. S지만 요게 S로 시그마 대신에 S로 바뀌면은 이게 30보다 작으면 T분포 표를 가지고 요가 인계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N이 30보다 크니까 그냥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 값은 정규분포에서 95% 신뢰 구간에서 임계값은 1.96이니까 이와 같이 임계값을 대입을 한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루트 n분의 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n 주어져 있고 40, s 앞에서 우리가 구했죠. 정해져 있죠. 그대로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뢰 구간 95% 모평균 묘의 95% 신뢰 구간은 이와 같이 요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1.2가 나왔죠. s가. 그리고 n이 40이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3.7이었어요. 그래서 풀어주면은 3.3과 4.07이 되네요. 산성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네요. 0에 가까우니까 14가 아니라.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모평균이 3.3과 4.07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다라는 얘기입니다. 95% 신뢰 수준 하에서 구한 요 산성도를 구한 모평균은 요 3.3과 4.07 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이 95%다. 신뢰 구간은 3.3과 4.07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평균, 즉 모평균에 대한 추정은 표본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본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에 대한 분산, 모분산도 마찬가지로 표본 분산으로부터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표본 분산을 가지고 추정을 할 때 우리는 불편 추정량,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으로 모 분산을 추정을 하기 때문에 표본 분산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추정을 할 때 분산을 계산을 할 때 편차 제곱의 합을 n이 아니라 n-1, 즉 데이터 수 -1로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함으로써 불편 추정량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집단에 대한 비율을 추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로부터 모집단 비율을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표본 비율 분포의 평균이 바로 모집단 비율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모집단 비율을 추정을 할 때 표본 비율로부터 모집단 비율을 추정을 한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구간 추정에서는 모분산, 시그마 2승,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 알고 있지 않을 때 이게 좀 다른데 모분산 시그마 2승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모평균, 모집단에 대한 그 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정리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표본 평균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그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같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요. 작은 값과 큰 값을 구할 때 아래 값과 위의 값을 구할 때 임계점에다가 요 표본 평균의 분포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를 곱해서 우리가 요 곱한 값을 임계점에다가 표준 오차를 곱한 값을 표본 평균에서 빼면은 하한 값이 되고요. 표본 평균에다가 더해주면 그게 상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임계점은 90%일 때 1.645라 하겠고요. 그리고 95%일 때 1.96이고요. 그 다음에 99%일 때 2.57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 임계점을 대입을 해서
표준 오차를 곱해서, 즉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서 표본 평균으로부터 빼주고 표본 평균에다가 더해주면은 그 실내 구간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모분산을 모를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모분산을 모릅니다. 모분산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그때 모집단에 대한 평균, 모평균 뮤에 대한 그 실내 구간을 구할 때는 계산할 때, 앞에서 설명드린 모분산을 알 때, 알고 있을 때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임계값은 우리가 이 표준 오차에서 루트 n분의 s입니다. 시그마를 모르고 요 시그마 모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요 모 표준 편차 대신에 시그마 대신에 요 s, 즉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분산을 모를 때 모 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하는데, 자,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사용을 할 때는, 이때는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 t 분포를 따릅니다. 자유도가 n-1인 2분의 알파인 요 t 분포를 따라요. 따라서 우리가 임계값을 구할 때는 정규 분포가 모분산을 모를 때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할 때는 임계값을 정규 분포가 아니라 t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t분포표를 통해서 우리가 임계값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n-1 n-1이죠. 자유도가 n-1이고, 그리고 2분의 알파일 때의 그 임계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포의 좌우 꼬리의 그 면적이 2분의 알파일 때 그 t값을 찾는 거예요. 면적이 2분의 알파일 때의 그 t값을 찾아냅니다. 그 t값이 바로 임계값이 되는데, 자, t분포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임계값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t분포표가 주어집니다. 자, 자유도가, 예를 들어서 자유도가 앞에서 우리가 했던 자유도가 9이고요. 표본의 수가 10개, n-1, 9일 때, 그리고 알파가 실내 수준이 95일 때, 이 면적이 95일 때, 1 0.95 하면은 실내 수준이 95일 때, 이 알파는 바로 0.5가 되겠죠. 0.5. 0.5를 2로 나누면 0.025가 되겠죠. 해서 2분의 알파, 요 면적이 2분의 알파, 0.025가 되는 거죠. 0.025, 여기도 0.025. 더하면 5%, 알파가 5%가 되는 거죠. 자, 95% 실내 수준 하에서 실내 구간을 구할 때 알파는 0.5이고 0.5를 나누면 0.025가 됩니다. 그래서 0.025, 알파는 0.025, 자유도는 9일 때, 그때의 임계값은 바로 이게 마이너스 2.262, 마이너스 2.26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26이 되겠죠. 위의 값은. 그래서 알파 1-알파 1-5 하면 95가 되겠죠. 0.95, 0.595일 때, 즉 좌측 꼬리값이 2분의 알파인 면적일 때의 임계값은 바로 2.26이라는 뜻이에요. 2.26. 만약에 자유도가 10이다. 그리고 알파 값이 만약에 0.005다 라고 0.005다 라고 하면은 요게 요 알파 값이 0.005 라고 하면은 그때 자유도가 10일 때는 임계값은 3.169, 3.17이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t분포, 모분산을 모를 때는 시그마 대신에, 즉 표준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편차를 대신해서 사용해서 실내 구간을 구하는데, 모분산을 모를 때는 t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t분포에서 n-1 자유도,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양쪽 뿌리 면적이 2분의 알파일 때 요 실내 t값, 요 t값을 우리가 임계값을 찾아서 실내 구간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분산을 모를 때는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그리고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하는데, 표준 오차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s, 이때는 t분포표를 이용해서 이 임계값을 찾아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n이 30보다 클 때는 t분포표가 아니라 그대로 정규분포표를 통해서 90%일 때 1.645, 95일 때 1.96, 1.645, 그 다음에 1.96, 그 다음에 99%일 때, 신뢰 수준이 99%일 때 2.57, 요거를 요 임계값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하지만 임계값에다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를 곱해서 빼주고 더해주고 하한값은 빼주고 상한값은 표본 평균에다가 더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임계값은 90일 때 1.64, 95%일 때 1.96, 99일 때 2.57. 그리고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n이 30보다 작은 경우는, 이 경우는 요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에서 요게 시그마 대신에 요 s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 임계값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분의 알파 자유도 n-1에서 찾아서 요 루트 n분의 s를 곱해서 빼주고 더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n이 30보다 클 때는 t분포가 아니라 정규분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근사해지기 때문에 그냥 정규분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정리를 마치고요. 이어서 모비율 P의 실내 구간 추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모비율 P는 모비율의 P는 어떻게 추정을 해요? 점 추정할 때 표본비율 분포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다고 그랬어요. 표본비율이죠. 이게 P캡, 표본비율의 기대값, 평균은 P와 같다. 즉, 모비율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비율 P의 추정량은 표본비율로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표본비율, P캡의 평균과 분산은, 자, 표본비율의 분포의 평균은 P, 모집단 비율과 같다고 그랬고요. 분산은 n분의 PQ라고 그랬어요. n분의 PQ라고 했습니다. 근데 Q는 당연히 1-P가 되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n분의 P1-P, n분의 PQ 분산은 라는 것을 우리가 표본 분포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따라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여 표본 비율은 표본의 크기가 클 때, NP가 5보다 클 때, 혹은 NQ가 5보다 클 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정규분포. 이와 같이 표준화를 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 표본 비율을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본비율의 평균은 P니까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표준 오차, 표본비율 분포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PQ죠. 원래 분산이 n분의 PQ니까 루트를 쓰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표본 정규 분포가 됩니다.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Z값을 우리가 표준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표본비율 P에 대한 신뢰 구간, 자, 신뢰 구간이죠.
P에 대한 실리 구간을 구할 때는 주어진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여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95%일 때 0.95일 때 임계값이 0에서 1.96까지일 때 요게 0.96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1.96일 때 요 면적이 95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우리가 다뤘고요. 그래서 95일 때 요 Z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일 때 임계값은 1.96, 1.96입니다. 0에서 1.96,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일 때 이게 95%란 얘기예요. 95% 중간이. 따라서 요거를 여기에다 대입해서 P에 대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Z 대신에 요 표준화한 값을 대입을 해서 요 P에 대해서 풀어주시면은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풀어주면은 하한 값과 상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평균도 모분산도 전부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할 때 마찬가지로 모 비율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할 때도 모 비율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할 때도 표본 비율을 이용합니다. 표본 비율 하한 값일 때는 빼주고 상한 값일 때는 더해줘요. 표본 비율에다가 무엇을? 임계값 곱하기 표본 비율 분포의 표준 오차, 표준 편차를 곱해주면 돼요. 해서 표본 비율 하지만 이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인 요거는 오차인 요거에 모비율 P가 있죠. 이게 모비율입니다. 모비율이에요. 모비율인데 이 P의 추정량인 표본 비율 P캡으로 대체해주면 돼요. 요게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요거로 여기에다가 대체해주면 돼요. 대체하여 대신 넣어서 구하면은 95%의 실내 구간은 95일 때 표준 정규 분포에서 임계값은 0.95니까 1.96이니까 임계값 1.96, 1.96이죠. 표본 비율을 구할 때 임계값은 1.96이고 요것만 바뀌어요. 요 안에 P 대신에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이와 같이 요거를 대입해서 그러면은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요 표본 모 비율의 실내 구간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1-알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식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따라서 모 비율의 실내 구간은 이게 만약에 알파가 5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95%가 되겠죠. 실내 구간. 자, 95일 때 임계값은 1.96. 임계값 대입하고요. 그리고 루트 n분의 PQ인데 PQ 즉 P 가로 열고 1-P인데 P 대신에 표본 비율을 대입해서 풀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표본 비율. 그래서 넣어서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 우리가 모 비율의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다. 자,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1년 5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일 하루 전에 1000명을 대상으로 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540명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 후보가 과반수의 표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라. 자, 실내 구간 구해서 우리가 설명하면 돼요. 자, 지지율에 대한 추정치는 1000명 중에서 540명이니까 n분의 P죠. 지지하는 쪽이니까 0.54가 되겠고 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인 이 P, 모비율 P의 95% 실내 구간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95%이니까 95일 때 정규 분포에서 95이니까 정규 분포에서 1.96입니다. 1.96 임계값은 1.96. 그 다음에 요거는 나와 있죠. 0.54 구했고요. 0.54. 요거 0.54. 그 다음에 0.54 0.54 전부 대입하면 돼요. 0.54. 그리고 n은 1000이죠. 1000. 요거
1000 대입하고 1000 대입하고 그러면 뭐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 51과 하한값이 51%, 상한값이 57이 나오네요. 따라서 우리가 95%의 신뢰 수준 하에서 95%입니다. 이게 95%일 때 신뢰 구간은 9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뢰 수준 하에서 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범위는 51%에서 57% 사이에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 후보는 과반수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모 비율이 51%와 57% 요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라는 얘기야. 95%. 95%. 즉 95% 신뢰 수준 하에서 우리가 구한 신뢰 구간은 51에서 57까지입니다. 57까지. 따라서 이 후보가 과반수의 표를 얻을 수 있는 모 비율이 51과 52%, 57% 사이에 존재하니까 50% 넘으면 당선되는 거니까 과반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신뢰 구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 과제는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1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이 검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치게 수고했습니다.